일을 한다는 걸 제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와보니까 젊음의 거리인데 혼자만 좀 복장이 돼가지고 뭔가 이걸 진지하게 좀 생각을 했으면은 뭔가 좀 멋들어지게 입고 올 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양복이 평상복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을 보니까 정말 부럽고 뭔가 멋지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서두에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만드는 변리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트업을 준비를 하시고 또 앞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시면서는 많은 변리사분들 만나시게 될 거예요. 실제 강의도 들을 것이고 또 상담도 받을 것이고 또는 친하게 지내는 변리사들도 생기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독특한 변리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변리사들은 특허 검색, 특허 출원, 특허 등록, 그래서 좋은 특허를 확보한다라는 그 특허적인 측면을 깊이들 바라보시는데 저는 좀 다르게 돈이라는 측면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돈 거면 좀 어울리지는 좀 모양새도 빠지긴 하지만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보다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라는 테마는 우리가 비즈니스 특허에 있어서도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는 수단인데 저는 사실 제가 돈을 강조하게 된 거는 저 개인적인 이력에서부터 관계가 있어요. 변리사들은 90% 이상이 공대를 나옵니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장난감 만들고 라디오 펜질하고 그러는데 어렸을 때 발명상 타는 거는 다들 하시잖아요. 저는 20대 때 변리사가 되기 전에 먼저 특허 출원을 하고 기술 이전 협상하러 가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때 기술 이전 협상이 잘 됐으면 제가 변리사가 안 됐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돈 갖고 또 사업을 했을 텐데 안 되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였지? 특허가 문제였나? 그러면서 또 특허를 열심히 하다 보니 변리사가 됐습니다. 변리사가 되고 나서도 보통의 이제 변리사들이 삼성 반도체에서 어려운 반도체 하는 것도 자만을 여기지만 저는 개인들, 중소기업들, 신제품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특허로 제대로 보호받을까를 관심을 가지고 또 실제로 어떤 제품들이 어떤 특허 기술들이 시장에서 살아남는가를 보다 보니까 이 특허도 중요하지만 특허에 앞서서 어떤 이 아이템의 사업성, 비즈니스 적합도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변리사 생활을 그렇게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월급쟁이 말고 이렇게 야전에서 만나면서 하는 것만 15년 됐는데 그동안에 연평균 100번 정도만 해도 1000건이 넘죠. 그러면서 한 100번 정도는 이런저런 너 혹시 이거 알아? 나 알아. 그거 내가 한 거야. 이런 사례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 나름대로 노하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작년에 급기야 제가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이제 광고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하시기에 무슨 변리사인데 이런 것들은 어디 가서 다들 잘 삽니다. 이것들 몇 개씩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가진 어떤 목소리를 담아서 작년에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 비즈니스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이 내용이 부끄럽게도 작년에 온라인 최대 선전 예스24에서 작가님 아마 단문 분야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책을 보고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또 찾아주시고 또 이렇게 강의를 쳐주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특허 하면 특허 검색 이렇게 하세요, 특허 출원 이렇게 하세요, 특허 등록 이렇게 하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어디서도 들으실 수 있는 얘기예요. 다니시고 저는 그 특허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도 다루지만 그 내용들을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떻게 특허를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지 될까 그 내용과 더불어서 비즈니스 영역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점검하고 또 이제 발전시키고 할 것인지 그런 진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말씀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깊이는 들어가지 않고 여기 특허가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거는 우리 교수님 강의거든요. 이거는 들어도 남지도 않고 어느 정도 요 정도 듣고 이제 좀 감을 잡았어 하면서 나중에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대충 이런 건 챙기라 했는데 그래 그런 이렇게 좀 챙겨야지 떠올릴 정도로 그렇게 제가 낮지만 넓게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가장 많은 분들한테 강의하는 정경련에서 한 250명 앞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제 강의료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김재동이 1,500만 원 받는데 저는 한참 못 미쳐서 이제 열심히 분발해가지고 김재동만큼 벌려고 좀 강의를 열심히 하면서 스킬도 늘리는데 그렇다는 거 여기 좀 불러주겠습니다. 아이가 나중에는 저를 TV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시는 것은 아마 좋은 기회이셨어요. 분위기 좀 편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이게 딱딱하게 되시면 안 되는데.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지식재산권 다들 들어는 보셨어요. 학교에서 교양 과목에서도 그렇고 여기 뭐 특허 상표 들어보셨는데 이 얘기를 볼게요. 지식재산권은 왜 필요하죠? 10년 전에는 이유도 없이 특허 내가 갖고 있으면은 누군가 가서 나한테 사는 것 같은 생각 때문에 특허를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신제품 내니까 이거를 특허 내야지. 근데 이게 원래인데 나는 특허 하나 갖고 있으면 좋은 아이템 특허 갖고 있으면 누군가 와서 막 좀 문 두드리면서 사갈 것 같아서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다들 지식재산권이 비즈니스에서 왜 필요한가? 사례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애플은 당연히 아시죠? 우리 전 세계인들 대부분은 애플이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애플은 워낙에 스마트폰이라는 어떤 제품군을 만들었고 또 새로운 사용 어떤 경험을 제공 정말 대단한 기업이에요. 근데 거기 최선같이 등장한 샤오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조 배터리, 체중계 이런 걸 많이 아시는데 실제 샤오미는 작을 소자 쌀 자 써서 좁쌀이라는 뜻입니다. 샤오미는 처음 회사를 런칭을 할 때 스마트폰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리자준이라는 그 CEO가 스티브 잡스를 그대로 흉내내서 터틀넥이나 청바지 입고 나서 똑같이 PT를 하면서 우리도 스마트폰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다들 보면서 듣죠. 창조적인 건 없어요. 혁신적인 건 없는데 스타일만 카피한 거예요. 이거를 경영학적 용어로 패스트 팔로우 제가 합니다. 내가 창조적인 거를 개발할 동안에 누가 만든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거를 빨리 베껴서 대량으로 저렴하게 만든다. 이게 패스트 팔로우 전략인데 샤오미가 그걸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샤오미 핸드폰을 정말 저렴하게 세상에 깔았는데 가까이 생각해 보죠. 애플이 되게 비싸요. 아이폰이. 샤오미는 가깝다. 기능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괜찮단 말이에요. 쓸만해요. 그리고 샤오미가 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다 장악했을까? 결과적으로 다 아시죠? 못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지식재산권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막 이제 매출을 확대를 하려고 하니까 시작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애플이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제동이 걸리면서 시장 확장이 좀 주춤했어요. 그러다 보니 회사는 먹고 살아야겠고 해서 다방면으로 이제 개척한 게 체중계 그리고 보조 배터리 등등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샤오미 스마트폰 나옵니다. 미 시리즈라고 해서 이렇게 지식재산권은 혁신적인 기업이 나름대로 돈 들여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브랜드가 됐고 디자인이 됐고 특허 신기술이 됐고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무책임하게 함부로 카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바로 지식재산권 전략 제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누군가 앞서간 혁신적인 대기업만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소기업들은 좀 그러면은 좀 불리한 거 아니야 싶은데 이 다음 사례 보시면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이유가 나와요. 샤오미는 작은 손자에다 쌍 붙였습니다. 샤오미를 카피한 회사가 나왔어요. 클 대자 쌍미자 따가미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여기 보시면은 쌀 있죠? 쌀만 뺀 거. 여기서도 샤오미를 많이 느꼈어요. 어떤 스타일을 느꼈는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샤오미가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발끈한 거예요. 너네 새끼들, 너희 자식들, 우리한테 죽었어. 그래서 공격하려더니 뺏기는 거 공격하려는 지식재산권밖에 없거든요. 근데 샤오미는 혁신기업이 아니에요. 지식재산권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거를 말만 그렇게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이에요. 앞에 가는 선발 기업이 있어요. 이들을 무조건 뺏기면 우리는 그냥 뭐가 목차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혁신성을 가지고 괜찮은 혁신기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뺏기는 누군가 후발견은 또 따라와요. 그럴 때 바로 지식재산권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식재산권이 있으면 앞에 가던 선발기업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후발기업은 나를 함부로 따라오지 못해요. 내가 공들여서 만든 혁신성과 창조성 그런 결정체를 후발기업이 함부로 따라와서 내 시장을 뺏어가지 못하는 게 바로 지식재산권 전략이고, 여러분들이 결국은 추구하는 혁신성을 제대로 구하는 게 지식재산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스타트업이 지식재산권으로 그래도 가장 성과를 거뒀다라고 할 수 있는 사례는 요거 먼저 할게요. 간단하게 워딩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유체재산권, 있을 유자, 형체체, 용체자, 형체가 있는 뭐 이런 동사, 움직인다 해서 동산이고요. 땅, 못 움직인다 해서 부동산, 이런 형체가 있는 거하고 다르게 형체가 없습니다. 물론 특허증, 디자인 등록증, 상표 등록증은 있지만 그거는 형체가 아니고 사람이 머리로 만들어낸 신기술, 새로운 디자인, 관념적인 디자인, 어떤 말로 할 수 있는 어떤 상표, 이렇게 형체가 없는 거를 보호하는 거를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걸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이 지식재산권의 인정 취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새로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것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서 독점권을 일정 동안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정한 기간 동안만. 그래야지 천년만년 보호하면 나중에는 전 세계에 100년, 200년 전 세계에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지식재산권 탓받지, 지배받으니까. 그래서 일정 기간만 주고 돈 없애놔. 너네 또 개발해. 이러면서. 그런 게 지식재산권 효과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지식재산권으로 가장 재미를 봤다고 할 수 있는 사례가 아마 이 사례일 거예요. 때는 2019년 정도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때는 내비게이션 하면 전부 다 아이나비, 차를 사면 차에 관련하거나 아니면 25만 원 정도 인터넷 구매해서 차에다가 뻥 하고 붙였어요. 그래서 또또똑 해서 검색하고 가고 막 그랬는데, 그 즈음에 스마트폰이 벌써 붐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대표님들 두 분이 이제 디지털 지도 데이터 근무하시는 분인데,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왔는데 내비도 스마트폰에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만드신 게 이 김기사 내비라는 거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김기사라는 이름은 독특한 이름으로 상표 등록이 되고, 또 어떤 즐겨찾기에 관한 부분들은 이런 특허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내비가 꾸준하게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해서 4년 만에 사용자가 1000만이 됐습니다. 어느 순간에 카카오한테 딱 인수가 된 거예요. 626억. 요거 제가 특허 등록받은 사례거든요. 그래서 딱 기사 오고서 대표님 전화해서 대표님 바로 사무실에 가까웠거든요. 차 한잔 하시죠. 우리 가서 대표님은 얼마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나갈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자, 이 회사도 결국은 김기사라는 내비를 만들 때 새로운 이름, 근데 무엇보다도 새로운 어떤 스마트폰에 특화된 내비게이션이라는 기술적인 특징들이 있어서 특허를 보고했단 말이에요. 3년 동안에 사용자 1000만을 모으는데 그동안에 다른 데서 카페를 완료했습니다. 팔고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 지식재산권을 시켜서 모방 업체들이 전혀 아니고 거의 없는 상태에서 카카오한테 크게 인수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혁신성이 있을 때 뭔가 내 경쟁력을 유지를 하고 지켜내서 일정 어떤 스타트업 보면 엑시트잖아요. 엑시트할 때까지 후발 업체들이 못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지식재산권이고, 대표적인 대한민국에서의 사례가 이 김기사 사례, 카카오 내비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좀 이따 다시 또 예로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왜 지식재산권이 필요한가 였는데요. 지식재산권은 결국은 내가 혁신적일 때에만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내가 샤오처럼 테스트팔로 무조건 따라할 거야 하는 경우에는 이거 없는 게 나아요. 근데 내가 혁신적인 거를 추구하고 뭔가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서 경쟁력을 갖추겠다라고 하면 지식재산권은 큰 힘이 됩니다. 지식재산권이 뭐가 있냐? 그래도 조금 알기 봐야죠.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는 보셨을 텐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는 안 가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라는 거를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기술에 관한 신기술을 보호하는 특허, 새로운 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 새로운 브랜드를 보호하는 상표.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제품, 하나의 서비스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호하는 취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이폰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폰 이름은 우리가 야, 너 핸드폰 뭐 써? 나 갤럭시 써. 너는 그쪽이구나. 난 아이폰 써. 아이폰이라는 이름 자체가 상표로 보호가 됩니다. 다른 데서 샤오미도 아마 아이폰 이렇게 쓰고 싶었을 거예요. 못 쓰잖아요. 상표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름, 불리는 거 또는 이제 인지되는 이름, 아이덴티티를 보호하는 게 상표고, 어떤 아이폰 10의 어떤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는 다른 데서 고만하지만 똑같이 못 만들잖아요. 완전 똑같이 만들면 그거는 중국에서 요즘 똑같이 만들잖아요. 비싸게 만들어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탈모 디자인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것들 포함해서 나름대로 그 외관 디자인을 보호하는 거는 디자인권을 보호가 되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에 요즘 아주 획기적인 기술은 없다라고도 얘기했는데, 그래도 아이폰 10 부터는 페이스 아이디라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수만 개의 어떤 레이저를 통해 가지고 얼굴을 선처럼 인식해서 잠금을 해제하는 것, 이것도 신기술입니다. 이런 신기술은 특허로 보호되기 때문에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지식자 상표는 무조건 세 가지밖에 없다. 기술을 보호하는 특허, 그리고 외관을 보호하는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를 보호하는 상표,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어떤 식인지 본인의 지금 사업을 꿈꾸시잖아요. 제품의 사업일 수도 있고 서비스에 관한 걸 수도 있어요. 이 중에서 나에게는 적용되는 게 뭐가 있을까? 특허, 디자인, 상표, 셋 중에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각각 뭐가 보호될 수 있을까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말씀만 이렇게 들으면은 이게 좀 어렵잖아요. 다음 단계 친절하게 또 예제가 나옵니다. 예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세 가지가 있다면 기억해 주시고요. 특허는 신기술을 보호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술이 싸움의 기술 이런 거 안 되고요. 노동 기술 이런 거 안 되고요. 그래도 산업에 관련된 거. 적어도 산업에 관련된 거. 산업만 해도 그러면 가만히 있자. 온라인으로 물건 파는 것도 사업인가? 네, 사업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조금이라도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으면 다 산업이에요. 제품 만드는 거 산업이고요. 적어도 인터넷 특허, 또 인터넷으로 컴퓨터 다뤄도 되잖아요. 산업이에요. 반대로 산업이 아닌 거, 특허의 대상이 아닌 걸 보시기 쉽습니다. 새로운 마케팅 방법. 근데 온라인에서 마케팅 이루어지는 거는 컴퓨터 이용하기 때문에 산업 맞아요. 특허 대상 됩니다. 근데 다단계 인맥 관리를 통한 다단계 비즈니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한테 한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얘가 100원을 벌면 나한테 10원 떨어지고 막 이런 다단계 판매, 이거는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거는 산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특허 대상 안 됩니다. 새로운 놀이 방법, 구슬놀이하고 이런 거 특허 대상 안 됩니다. 새로운 암호화 방법, 예를 들어서 암호를 이런 알고리즘을 써서 암호화를 하면 좋더라, 암호가 확실하더라 자체는 안 돼요. 그런데 컴퓨터에서의 암호화 방법, 이건 되죠. 컴퓨터나 수단을 쓰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손에 잡을 수 있는 뭐고만 연결되면 다 새롭고 기존에 있던 것보다 많이 진보됐다면 다 특허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 진보됐냐 안 됐냐는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근데 새롭다, 기존에 있던 것보다 좀 많이 다르다 그러면 특허 되겠구나, 손에 잡히는 건데 내가 새롭게 만들었어, 컴퓨터로 하는 건데 이거 좀 내가 새로운 방법 만들었는데 이거 좀 독특한데 다 특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허 비슷한 게 실용 시간이 있어요. 이것들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는데 실용 시간은 별거 아니고요. 특허보다 좀 약한 거, 새로운 좀 유용한 아이디어를 좀 그래도 좀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니라고 영란에 만든 건데 있긴 있는데 그렇게 아주 막 활발하게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특허하고 같은 거구나 보시면 됩니다. 특허권 조속 기간은 20년이에요. 20년 정도면은 그래도 본전 뽑았잖아, 이제 권리 내려놓고 다른 것도 개발해. 그래서 적당히 20년이라는 취지입니다. 특허 되셨죠? 기술. 디자인권은 물품의 디자인입니다. 이때 기억하셔야 될 건 물품이에요. 물품. 손에 잡히는 물품. 물품 관련 없는 것은 디자인 대상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새로운 로고를 만들었어요. 로고 디자인 해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로고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상표 등록 대상이 되지
그러면 디자인 등록 대상되지 않습니다. 근데 로고가 막 찍혀있는 벽지 있잖아요. 이거는 직물지, 물건이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이 돼요. 벽지 디자인은 됩니다. 하지만 가상의 어떤 새로운 패턴 디자인 안 됩니다. 그렇게 물건이 반드시 결부돼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디자인이 특화하고 어떨 때 보면 많이 물건에 관한 새로운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양립을 해요. 양립을 한다면 특허보도 되고 디자인 보도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특허는 나중에 싸움이 났을 때 상대방이 특허권을 좀 부정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나 특허 있어 하지 마. 그러면 너 그거 그 전에 비슷한 거 있었는데 그 증거성이나 개념 때문에 너 그 전에 비슷한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다툽니다. 디자인권은 똑같기만 하면 얄짤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모방품, 짝퉁 모방품 막아내는데 디자인이 정말 왔다. 그래서 그 제품에 관해서는 특허와 디자인을 동시에 활용할 디자인이 더 강한 힘을 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디자인권은 특허와 같이 20년의 조속기간을 가집니다. 옛날에는 짧았는데 여기 그 디자인권의 효용성이나 그런 것들이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특허가 맞춰졌어요. 20년. 바로 넘어갑니다. 상표는 독특한 브랜드. 기본적으로 이름. 지금 여기 홍합베리 상표 등록 대상이 됩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사람들한테 판매되는 상품의 이름은 전부 다 이름 또는 어떤 로고 다 포함해서 또는 리리리링 이런 소리 사람들한테 이거 누구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거 맥도날드 앞에 가면 있는 이거 피에로 동상 누구 거야 라는 것만 인식된다면 다 상표 등록이 됩니다. 근데 보통은 로고하고 이름의 형태를 취하죠. 상표권은 딱 그겁니다. 이거 그래도 좀 특별해야 되지 않니? 좀 독특한 이름이어야 된다. 적어도 그래야지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사과에다가 난 맛있는 사과라고 할 거야. 안 되죠. 왜냐하면 맛있는 특징이 없으니까. 그래서 홍합 맛있는 사과 이런 식으로 좀 독특한 그 사과하고 상품하고 관련된 어느 독특한 이름을 또는 독특한 로고를 붙여야지만 등록이 된다는 것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상표권에서도 보통 행동하시는 게 서비스표가 있는데 서비스표는 상표법에서는 상품에 관한 상표와 서비스에 관한 서비스표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품에 대해서는 상표 얘기하고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서비스표 얘기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퉁쳐서 상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표는 특히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리어 커피가 있잖아요. 그거는 커피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입니다. 커피 원두를 팔면서 커피에다가 이리야 커피 한 건 이거는 상표예요. 커피 원두라는 상품에다 붙였기 때문에 근데 이 커피를 2,500원을 주고 판매하는 카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표입니다. 어미는 나머지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운동하신 상호. 내 상호를 좀 등록받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상호는 우리가 사업자를 내려면 세무서를 가서 마포세무서 같은 데 가서 사업자를 낼 때 회사 사업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예 저는 뭐를 하겠습니다. 이게 상호예요. 이거는 띄어쓰기만 달라도 한 글자만 달라도 다 따로 등록됩니다. 이거는 어떤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는 세금을 내는 게 A인지 B인지 C인지를 구별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 지금 법인 하기 전에 대한특허사무소, 대한특허법률사무소, 특허사무소, 대한특허법률사무소, 대한 사업자 4개 분리돼 있었어요. 다 따로 됩니다. 다 혼동되시죠? 그거는 상호예요.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강하게 우리는 누굽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려면 상표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는 세금 내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상표와는 다른 개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 대신에 이거는 10년 됐다고 이거 소멸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혼동하거든요. 코카콜라 10년 됐다고 상표 소멸시키면 여기서 그러면은 펩시콜라에서 또 우리도 코카콜라 출시한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표는 10년마다 갱신하면 계속 영구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특허 상표 디자인은 서류를 특허청에 내서 서류 심사를 받고 문제가 있으면 서류를 한번
좀 서로 심사를 하고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등록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 기간은 약 1년 정도 걸리고요. 등록 효과는 존속 기간은 특허 기간 20년, 상표 10년, 그리고 권리 침해 시 법적 책임. 요거를 얘기를 조금 하면 좋겠는데 권리 침해 시 법적 책임은 얘기를 하면 조금 시간이 괜찮아 할 수 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으니까 좀 악담 역할 한번 합시다. 여러분 혹시 그 법체계에서 누가 나쁜 짓을 했을 때 이 사람을 책임을 묻는 방식이 법적으로 뭐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거는 헌법에서 내려오는 법체계의 공통적입니다. 헌법에서는 어떤 잘못된 행위가 있을 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는 국가적으로 우리 착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사회의 평화를 어그러뜨리는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게 죄를 묻습니다. 이게 형사적인 처벌이에요. 형사적인 처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은 이 서로 다투지 말고 싸워라라는 전 국가적인 어떤 약속을 해쳤기 때문에 폭행죄가 돼서 몇 년 이하의 징역, 얼마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국가가 묻는 책임이고요. 그거 별개로 저는 받았으니까 아프잖아요. 병원에 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따로 돈으로 해결을 받습니다. 이게 민사적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거봐 너 법원에서 죄 있다고 하니까 나한테도 좀 배상을 해야지. 이게 민사적인 책임인데 이 지식재산권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마주쳤으니까 제가 특허가 있어요. 사고를 하시면서 우연히 제 특허를 침해를 하셨어요. 저는 침해했다고 봐요. 그러면 똑같이 국가적으로 특허권을 존중해야 되는 사회적 책임을 어그러뜨렸다. 그래서 형사 책임을 묻습니다. 그게 바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근데 대부분은 보통은 100만 원 벌금 이 정도입니다. 특허 침해했다고 해가지고 돈을 해결하면 되지 굳이 깜빡을 보내야 되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별도로 저는 또 침해가 있으니까 손해배상을 받아야겠죠. 제가 한 달에 1억을 매출을 올리는데 짝퉁 제품이 나와가지고 제가 매출이 5천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5천만 원 물려가는 거예요. 이게 민사적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얘기 드린 어떤 이런 다른 쪽하고 이쪽 지식재산권 좀 특징이 뭐냐면 때렸잖아요. 합의를 했다고 해서 때린 사실이 사라지진 않아요. 근데 지식재산권은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특허 침해 그랬을 때 특허 이거 등록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특허 심판원에다가 특허 무효를 주장하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허 침해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됐을 때 내가 걸리잖아. 그러면은 맞는 칼을 가진 것처럼 휘두르지 말고 적당하게 이제 휘두르면 활용을 하되 너무 강하게 휘둘러서 나를 무효 걸도록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들 드리곤 합니다. 예. 물 한 잔만 마시고 가겠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이번 챕터에서는 여러 가지 사례를 이미지만 나올 거예요. 이미지만 나오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 사업 예가 있어요. 이 사업 각각에서는 어떤 지식재산권으로 보호가 될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같이 떠올려보자는 게 취지입니다. 그 전에 특허 상표 디자인이 있는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영역의 산업에서는 어떤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시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카카오 내비 사례입니다. 이거는 무슨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카카오 내비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내비 하나쯤은 설치하고 계실 거예요. 이 카카오 내비에서 디자인권으로 보호될 여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카카오 내비를 이거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이지
저 화면은 물품이 아니에요. 디자인권은 보호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에는 디자인이 보호될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남은 건 두 가지입니다. 특허, 상표. 일단 특허는 기술적으로 나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김기사의 경우에는 즐겨찾기 서비스가 처음에 새로운 이슈로서 특허가 등록이 됐어요. 스마트폰은 화면이 작다 보니까 내비처럼 몇 대 돼가지고 막 자유롭게 검색을 하는 게 그것도 운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출발하기 전에 나 여기 가야지 라고 한번 검색을 하면 그게 육각형으로 즐겨찾기 버튼이 만들어져서 자동으로 배열이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나중에 짠 하고 스마트폰 내비를 켜면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상대적인 거리와 방위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러면 한 번 같은데 또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즐겨찾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특허의 기본적인 핵심이었어요. 이렇게 신기술 특허로 뭔가를 발각을 깔아놓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때 사람들은 또 김기사 내비 또는 요즘은 카카오 내비, 카카오도 당연히 카카오의 상대 등록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기능 때문에 와서 이름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자기들끼리 팬덤을 만들게 되는 거죠. 상표와 특허입니다. 나르지오 신발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은 의외로 많이 아십니다. 어머님들이 이제 많이 걷는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한번 신어보고서 괜찮다라고 하면서 입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나비가 있어요. 나비가 날아가는 게 뒤꿈치의 특징인데 김수자 신발이라고도 하고 이 특허 기술이 미리 말씀드릴게요. 특허 기술도 있습니다. 여기 바닥에 여기 바닥에 뭐 밑창이 독특한 구성이 있어가지고 걷는 게 편하다라는 특허 구성이 있어요. 근데 그 구성이 겉으로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기능이. 그래서 특허로 구현되는 것보다 이건 답을 말씀드릴게요. 제품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는 당연히 비슷한 기능을 따라오지 못한 걸 효과를 내지만 디자인, 즉 요 나르지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거든요. 다 디자인 등록돼 있어요. 다른 데서 기술은 따라하지 않지만 디자인을 따를 거야. 그래서 디자인을 똑같이 만든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100% 폐기, 파기, 나 모아놓고 속박하는 거 보여주지 않으면 넌 강박할 거야. 다 파기입니다. 이름 나르지오 절대 못 따라해요. 이런 제품의 경우에는 상표, 디자인, 특허가 다 같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디자인이 이 경우에는 꽤 많이 똑같은 짝퉁 제품이 많이 나오는 경우였기 때문에 디자인이 힘을 많이 냈습니다. 이거는 중고날 서비스라는 건데요. 오토바이 타시는 분 여기 안 계시죠?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오토바이 신제품 말고 오토바이도 중고 거래를 많이 하는데 근데 오토바이가 차량하고 다르게 중고 오토바이 사업하는 게 조금 성격이 좀 독특하대요. 차는 중고차에도 1,000만 원 뭐 이렇게 하니까 어디 판다 그러면은 막 운전해서 가서 차 이렇게 보고 성능 기록부 보고 그리고 사잖아요. 근데 오토바이는 중고가 한 100만 원 한답니다. 아니 나 서울 사는데 부산에 있는 괜찮은 오토바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KTX 타고 갔다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가서 보면은 이게 사고 났던 차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 오토바이 매매하시는 분이 서비스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마침 내가 그 부산에 친한 친구가 있더라는 거죠. 그 오토바이 매매하는 야 친구야 너 가서 너 그 오토바이 괜찮은지 봐봐라 그랬더니 귀찮게 하네. 택시 타고 싹 가서 봤는데 이거 사고 났어. 안 돼. 안 되겠구나. 고맙다 하면서 카카오뱅크로 10,000원 딱 찔러줘요. 이게 지금 서비스 모델이에요. 이걸로 특허가 됐어요. 온라인 서비스는 이렇게 특화된 특화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온라인 서비스 경우에는 디자인의 여지가 없고요. 이름도 중요해요. 이름도 사람들한테 괜찮은 서비스다 그러면 쉽게 구조될 수 있는 이름을 짓는 게 좋은데 이거는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중고 오토바이 검증단 그래서 중검단 서비스라는 게 입에 잘 안 붙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토바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꽤 유명해진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츠스킨 이것도 브랜드, 결국은 브랜드, 무조건 브랜드. 최종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비즈니스는 서비스가 상표가 참 많은 역할을 합니다.
우거지탕. 이거는 왜 썼죠? 특허. 그 오리뼈 우거지탕이라는 음식을 제조 방법을 특허로 등록 받으셨어요. 그래서 식당을 열시면서 뭔가 좀 특별한 게 없을까 하다가 오리뼈에 우거지를 넣어가지고 음식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특허로 등록을 받으셨는데요. 저희 보면 특허 번호가 없죠. 특허 출원 중에 간판을 이렇게 서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잘못하면 홈페이지 됩니다 그랬더니 어차피 특허 등록될 거니까 하시면서 간판을 먼저 바꾸셔서 등록이 되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지식재산권은 특허는 실제적으로 뭔가 강한 힘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 무게감 때문에 어떤 마케팅 용도로도 많이 활용됩니다. 실제 특히나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에는 특허 등록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왕왕 있어요. 나는 혁신적이다 생각을 했는데 대단히 혁신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그래도 특허 출원을 통해서 뭔가 내가 특허로 어쨌건 절차적으로 보호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경우도 저 특허 등록받았다고 해서 부산에서는 꽤 취재도 다녀가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식재산권 일반이었습니다. 일반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슬슬 비즈니스 영역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뭔가 혁신적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혁신적인 신기술일 때는 특허, 혁신적인 브랜드 디자인은 디자인권, 혁신적인 브랜드는 상표 등록을 받으시면 무방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좀 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이 지식재산권의 활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지식재산권이 어떤 것을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아야 되는가라는 실체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이 비즈니스를 유리하게 만드는 원리.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내가 혁신적으로 만든 신제품이에요. 아이폰이 나타났습니다. 아이폰이 나타났습니다. 딱 등장하면 사람들은 없던 시장인데 갑자기 그 신제품 위주로 몰려들어요. 시장이 생깁니다. 와, 아이폰 좋아 하면서 서로 몰려갖고 팬덤을 만들고 시장이 생깁니다. 그러면 옆에 누군가는 또 그 시장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 시장 내 것도 사줘 라고 했을 때 지식재산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시장 만들어지는 시장에 일단 울타리를 딱 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만들어졌을 때 그럼 나도 저희 가서 비슷하게 팔아야지 했을 때 울타리 딱 쳐놓고 야 검사해보자. 너 사러 오네? 너 팔러 오네구나. 한번 들어오자. 그러면 나 혼자서만 이 새로운 시장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가 던져졌습니다. 하나는 내가 새끼 정도를 던졌고 사람들이 와서 시장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혁신적이기만 하면 되느냐?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혁신적이기만 하면 되느냐?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 거예요. 당신이라면 이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겠는가? 먼저 말씀드리지만 둘 다 특허 등록은 됩니다. 우리는 지식재산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허 등록이 중요하다 였으면 이 질문 던지지 않았을 거예요. 특허 등록은 돼요. 둘 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혁신적인 이런 제품들을 개발했다 쳤을 때 이걸로 내가 특허 등록을 받고 사업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왼쪽 거는 비염이 걸렸어요. 그랬더니 콧물이 계속 나와요. 가방에서 휴지 뽑아 쓰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머리에다가 두루마리 휴지를 달고 다니면다가 콧물이 나오면 풀어서 콧물 닦고 버리고 콧물 닦고 버리고요. 저거 만약에 특허 등록 됩니다. 나한테 좋은 특허 등록 좀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아이디어 났으면 상 파시겠어요? 하시겠어요? 본인이 이걸 아이디어를 냈어요. 네. 만약에 이 아이디어 가고 변리사 찾아가면 변리사가 특허 등록됩니다. 좋은 아이디어예요. 특허 출원합시다. 당연하죠. 변리사 입장에서는 특허 등록되는 게 좋은 아이디어예요. 등록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가만히 있자. 내가 스타트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좀 보여주고서 스타트업 하겠습니다 하면 과연 투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팔리니까. 자, 오른쪽 거는 일명 스페이스 볼펜이라고 합니다. 그 옛날에 냉전 시대에
미국하고 소련하고 막 우주에다가 사람 우주선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볼펜이라는 거는 우리가 볼펜 보통 쓸 때는 못 느끼지만 중력 때문에 잉크가 바닥으로 내려와서 줄줄줄 써지는 거예요. 근데 우주에서는 중력이 없어요. 잉크가 막 칠랄라필레 날아다니다 보니까 아래로 내려오지 않아요. 안 써져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정말 많이 돈 들여가지고 개발했습니다. 가스 카트리지를 뒤에 장착을 해서 강제로 압력을 주입을 하고 앞에 있는 특수 금속으로 해갖고 아무리 압력이 세도 볼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서 개발을 했어요. 실제 지금 제품 팝니다. 저 피셔 스페이스 볼펜이라는 회사에서 비싸게 팔아요. 근데 만약에 이 볼펜을 개발하셨어요. 나사가 관련이 없어. 그래서 사파시겠어요?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아요. 얘네들을 하면 상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안 팔리니까. 왼쪽 거는 사람들이 사려고 안 하는 거고 오른쪽 거는 시장이 없어요. 시장이. 아니 나사에서 안 써주면 누가 사는 거죠? 물론 피셔 스페이스 볼펜에서는 기념품 쪽으로 해서 특별한 볼펜이야 소장같이 있어 파는데 충분한 시장이 열리지가 않아요. 기왕이면 이런 거 말고 하는 걸 해갖고 더 잘 시장 크게 만드는 거를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하느냐는 거죠. 제가 지금 이치에 있어서 드리고자 하는 정답은 그겁니다. 우리는 매번 이거 특허 등록 될까 안 될까 하는데 그 전에 뭘 보셔야 되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아이템, 이 사업 내용이 과연 돈이 되는가? 시장 정말로 이제 비즈니스를 했을 때 시장이 크게 열릴 수 있는 것인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특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허 이전에 그 전에 이 돈이 되는 걸 먼저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막을 가고 있어요. 근데 사막 가다가 사막이 좀 넓잖아요. 거기다가 대충 내가 성을 둘러요. 성을 둘러갖고 지나가는 그 여행객에게 물을 비싸게 받고 성 들어오면 물 비싸게 받고 팔아야지. 근데 사람들이 굳이 안 지나가요. 그럼 성 쌓은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런 데는 성 쌓으면 안 돼요. 근데 우연히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오아시스 물 풍풍 나고 사람들은 거기서 물에 발 담그고 좀 쉬었다 가고 싶어요. 거기다가 손 둘러갖고 있으면은 뭡니다. 스타트업 비즈니스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일단 내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가, 시장이 충분히 열리겠는가, 사람들이 사겠는가, 비즈니스 이거 괜찮게 되겠는가 그거 보시고 된다 하면 그제서야 지식재산권으로 이걸 울타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혁신이 아니라 이 돈이 될 만한 곳의 혁신인지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중요한 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돈이 되는가, 그리고 나서 이게 독점이 가능한가 나눠서 내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두 가지를 따로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과연 어떤 아이가 돈이 되는가 이 기준을 좀 드려야죠. 안 드릴 수는 없죠. 돈이 되느냐의 기준은 심플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어서 내 물건을 사야지 돈이 되고 판매가 이루어지고 매출이 일어나는 건데 결국 소비자가 사고 싶느냐 그 기준을 삼으셔야 돼요. 그것도 충분한 소비자가. 나사 구매처가 크게 있긴 있는데 나사밖에 없어. 나사에서 안 사면은 이건 돈이 안 돼. 이건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한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어하는 것 이게 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서야 이제 나의 혁신이 지식재산권으로 울타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충분한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어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저는 마법의 세 가지 질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생활 속의 고통스러운 불만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고통 해결. 내가 마이너스 통장에 5천만 원 있어요. 이거 매달 있잖아요. 이거 빨리 찍고 제로로 만들고 싶어요. 이게 첫 번째 겁니다. 내가 살면서 정말 크게 느끼는 고통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통스러운 불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기존의 것보다 훨씬 낫게 해주는 거. 내가 그래도 마이너스 통장이 한 1,000만 원 정도는 있는데 그래도 난 2,000만 원 정도 자산이 있으면 여행도 다니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전에는 몰랐던 행복한 장점, 행복한 효과.
이거는 나는 지금 마이너스가 없어요. 근데 나는 한 2억이 있으면 이걸 갖고 아 진짜 일단 페라리를 한 대 사고 싶어. 뭐 이런 것들. 근데 나의 아이디어가 이 셋 중에 어디 하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볼게요. 왼쪽 거. 과연 정말 생활 속에 보통 해결을 주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나은 효율을 주나요? 주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부작용이 너무 심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행복을 준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볼펜은 어떤 생활 속에 불편함을 해결한 건 맞아요. 많은데 뭐가 문제냐면 저 볼펜 개발하고 나서 소련에다가 자랑했대잖아요. 막 우리 이렇게 돈 들여서 만들었어. 그랬더니 소련에서 연필을 딱 하면서 연필을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쉬운 대안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돈 들여서 해봐야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정말 이런 걸 고통스러운 걸 해결하고 싶어. 또는 지금도 그럭저럭 살지만 좀 더 나아지고 싶어. 괜찮은데 이때까지 몰랐더니 우와 저걸 끝내준 세상이 있어. 이렇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소비자들이 나는 돈 지갑을 여서 물건을 살 거야 하게 만들어서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특허로 강하게 독점되는가라는 것은 그만큼 혁신적이고 특허의 어떤 조건에 관한 부분이니까 나중에도 또 기존에도 많이 들으셨을 거니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지식자산권을 보호받아야 하는가의 결론은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특허가 아니야. 중요한 건 돈이 되는 아이디어가 돈이 되느냐입니다. 그걸 먼저 점검을 하시고 이게 정말 돈이 되겠다 싶으면 그제서 이게 그러면은 지식자산권으로 보호가 되겠는가 이렇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요거 빼먹으면 안 되죠. 저는 지금까지 이번 챕터에서 객관적으로 나의 아이디어 측면에서만 돈이 되는가라는 얘기를 했어요. 돈이 되는가, 독점이 되는가. 근데 이게 물건이 똑같다고 장사가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아이템이라도 어떤 분이 이거를 이제 하시면 정말 사업을 잘 키워내시고 어떤 분이 하면 잘 안 크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어떤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 패턴을 한번 제가 만든 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한번 대략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왼쪽은 엔지니어 성향 테스트고 오른쪽은 경영자 성향 테스트입니다. 왼쪽이 절반이 넘는지 왼쪽 오른쪽 따로따로 보셔야 돼요. 왼쪽이 절반이 넘는지 오른쪽이 절반이 넘는지 따로따로 보셔서 한번 봐보세요. 여기는 내용은 그냥 좀 재미삼아 붙자고 이제 봐주세요. 너무 이게 심취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이제 중간에 살짝 이제 좀 졸릴 때 있고 하니까 제 경험에 따른 경험을 정리한 거니까 붙자고 봐주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것들은 왠지 좀 엔지니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했을 만한 사회적인 경험이고요. 오른쪽은 약간 경영자 성향, 경영대 또는 사회대 이쪽을 나오신 분들이 좀 성향입니다. 여기서 왼쪽도 절반이 넘고 오른쪽도 절반이 넘는 하시는 분.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딱 봤을 때 본능적으로 이거 돈 되겠다. 냄새 잘 났습니다. 정말 경영자 성향이니까 이거 팔리겠어. 팔만해서 정말 포착 잘하시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지 정말로 괜찮게 독특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걸 솔루션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솔루션이 완성될 수 있을까? 답도 잘 되십니다. 이분들은 정말로 유리하신 분들이세요. 그
다음에는 좀 좁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엔지니어 성향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엔지니어 성향만 많은 분들. 진짜 뭐 만들기는 잘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이게 정말 좀 돈이 되겠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따라가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방망이 깎는 노인이죠. 이 방망이가 좋으면 팔릴 거 하면서 깎기는 깎는데 팔지를 못해요. 이제는 방망이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볼 수 있죠. 경영자 성향을 가지시는 분들을 만나서 친하게 지내시면 돼요. 내가 보니까 제가 한번 몰라도 본연선 잘 맞는 것 같아요. 평소 친하게 지내다가 야, 내가 이런 거 하나 있잖아 생각났는데 어떻게 이거 사업하면 좀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그분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친한 분 지내시면 되고요. 반대로 타입 두 번째는 경영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인데 이쪽 분들은 이게 진짜 이런 거 좋은 제품만 나오면 대박 날 텐데 싶은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은 그 니즈를 채워주는 괜찮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 그거를 만들어내는 데 좀 어려움을 느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이런 분들은 좀 그 방망이 깎는 아저씨 좀 친하게 지내시면 내가 좀 다르게 말하면 대표적으로 변리사가 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저 아니라도 변리사는 쌤을 썼으니까 이 친구가 나랑 얘기가 잘 된다 그러면 평소 알고 지내다가 제가 이런 쪽에 좀 사업을 이 제품을 내면은 괜찮다 싶은데 대략 이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보다 이렇게 구성하시면은 더 독점력 강하고 좀 효과적인 제품이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변리사를 꼭 특허 등록을 위한 대리인이 아니라 어떤 기술 개발의 조력자로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경영자 성향과 엔지니어 성향 둘 다 없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분간을 하셔야겠어요. 예상하시다시피. 근데 이분들은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내가 아이디어를 어쨌든 간에 하나 만들었어요. 특허 등록이 됐어요. 이거 되게 집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두 번 다시의 저에게는 없어 이러면서 좀 몰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또 이게 정말 돈이 되겠나 이게 정말 효용성이 있겠나 좀 많이 조언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재미 하나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관적인 성향은 그럴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결국은 내가 가진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가 그리고 그게 나만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것인가 돈이 되느냐 독점이 가능한 두 가지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내 아이디어를 어떻게 정리하고 실제 검증하고 발전시키는지 실제적인 부분을 시간 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앞으로 잘하세요 그러면 무책임하잖아요. 나름대로 책까지 썼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는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 비즈니스 저희가 실제 지금 오늘 강의한 내용들은 제 책에 있는 내용에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을 모은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방법론에 있어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보지 마세요 먼저.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스타트업 이제 시작하시면 경영 수업 같은 것도 들으실 텐데 엘리베이터 스피치는 수도 없이 들으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못하시는 게 효과적으로 내 아이디어 전달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 오신 분도 그래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계세요? 그러시면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이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15분이 걸려요. 그럼 나머지 이만큼을 좀 2시간을 더 줘야 되는데 그러면 감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내 아이디어를 개발시켰기 때문에 잠깐 그 전에 이때까지 제가 지식재산권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 아무래도 스타트업은 대표적으로 특허라는 아이를 통해 가지고 모방을 막아내는 게 가장 큽니다. 그러다 보니 특허에 좀 한정을 해가지고 얘기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이 신제품 만드는데 한참의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모든 디테일이 다 소중해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핵심을 전달해야지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엘리베이터 스피치도 정말 딱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또 짧은 시간 동안에 임팩트 있게 전달해서 그래 얘기 좀 더 들어보자 따라봐봐 이렇게 만드는 게 엘리베이터 스피치인데 지극히 특허적인 접근에서 따지자면 이 엘리베이터를 위한 스피치도 결국은 두 가지 통으로 구현됩니다. 돈이 되는가 그리고 이게 독점이 가능한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돈이 되느냐는 무엇으로 판단되냐면
이거는 뭘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냐, 무엇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냐, 여기서 판단이 납니다. 아까 두루마리 주시 보세요. 내가 갖고 다니면서 비염 걸렸을 때 휴지 좀 편하게 풀려고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었는지 둘째예요.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냐가 중요해요. 나 코 풀려고 만들었어. 그러면서 그거 만들고 뭐 하게?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거는 무엇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냐. 스페이스 볼펜? 이거 우주에서 볼펜 안 써지는 거 이거 해결하려고 만들었어. 그러면 뒤가 우주도 안 갈리겠냐? 이게 이렇게 내가 해결하고 하지 않은 목적을 먼저 정리를 해주면 거기서부터 돈이 되는가가 가늠이 됩니다. 그걸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서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냐, 어떤 솔루션, 어떤 구성으로 된 것이냐를 얘기를 해주면 이게 독특하게 만들었구나가 됩니다. 주름한 휴지? 나 코 푸는 거 좀 편하게 하려고 했어. 뭐 팔리니 하면서도 그래서 머리 얹어가지고 이 두루마리 휴지 코 앞으로 내려오게 했어. 그러면 좀 독특하긴 하다. 독특하긴 하다면 특허는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텀을 각각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게 바로 엘리베이터 스피치를 우리의 스타터, 내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시작입니다. 나의 아이디어는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일까? 이게 바로 이제 목적에 관한 것이 돈이 되느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어떤 방법이라는 건 대략적으로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것인가인데요. 나의 아이디어를 짧고 단순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이디어가 있으신다면 제가 어떤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좀 설명하시기 어렵잖아요. 여기서 시작하시면 돼요. 나는 어떤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30초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전달하는 입장에서 그런 거구나 하면서 이거 안 팔리겠는데, 또는 야 괜찮겠는데, 근데 이게 조금 특허가 될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쉽게 풀립니다. 한 문장 정리하는 것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설명서, 좀 살을 붙이는 내 아이디어 설명서, 더 깊이 가면은 사업계획서까지 가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사업계획서가 됐건 발명 설명서가 됐건 또는 투자 설명서가 됐건 그렇게까지 확장할 수가 있어요. 돈이 되느냐, 독점이 가능하냐. 김기사 사례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화면이 작은 스마트폰을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목적지를 더욱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검색한 곳을 상대적인 방위와 거리에 따라 벌집 모양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서 즐겨찾기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한 문장만 있으면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저 같은 변리사 입장에서는 이거 시장성 있겠다, 이거 특화 되겠다 딱 하면 됩니다. 특히나 화면이 작은 스마트폰 해보려면 이거는 내가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도 불편한 부분이야. 또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이거 다들 궁금해, 필요를 하겠는데 알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보면 이거 독특하다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어렵게 써서 그렇지 실제로 저 오셔가지고 저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마트폰 좀 작아서 이거 목적지 검색하는 거 이거 좀 어려우니까 여기까지가 목적입니다. 맞아요.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하는 좋긴 한데 화면 작아서 불편할 것 같아요. 공감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벌집 모양으로 이제 목적지 만들어서 내가 어디 있든 간에 자동으로 이걸 날려서 보여주면 어떨까 싶어. 벌집 모양으로 만들어 보여준다고요? 독특하네요. 조금 끝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특허 등록까지 갔고, 물론 626억은 제가 한 게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잘 됐습니다. 또 온라인 서비스인데 이거 해볼게요. 지금 오늘 있는 사례들은 전부 다 제 개인적인 특허 사례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뱅킹 하시면은 뭐만 하면은 계좌 한도액이 넣거나 아니면 비밀번호 바꾼다면 전화 오잖아요. ABS 전화해서 번호 누르려 하잖아요. 이겁니다. 이건 2008년도 특허 등록이 됐는데, 처음에 저한테 한 얘기는 그거예요. 이게 요즘 해킹이 많아서 인터넷 뱅킹을 할 때 누군가가 이거 인터넷 뱅킹 해킹해가지고 아대실 인터넷 뱅킹에서 돈 빼갈까 걱정돼서, 여기까지 목적이에요. 공감하시죠? 인터넷 뱅킹 누가 해킹해서 돈 빼가면 안 되잖아요. 필요하겠는데 요즘 같으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 뱅킹 할 때
나한테 전화를 거는 거야. 왜냐면 인터넷 뱅킹하고 전화는 채널이 다르니까 전화는 내가 붙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해서 확인하는 거야. 오, 독특한데요? 이걸 투 채널 인증이라고 합니다. 특허 등록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뱅킹만 하면 쓰시잖아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신 아이디어들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에서부터 누군가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돈이 되는가 검증하시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그래. 아, 이거 독특하니까 특허 되겠나? 이렇게 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을 만드셨는데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해보세요. 그럼 또 무책임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특허 검색에 관한 부분들은 다른 데서 자세히 스킬 같은 거 갈 테니까 저는 이 특허 검색의 취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 특허청에서는 특허 출원된 것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개를 합니다. 원래 특허 제도 자체가 공개를 유도하기 위한 거예요. 옛날에 향수 제조방법이 있어요. 중세 프랑스라고 할게요. 프랑스 파리 세네강에 이제 향수를 판매하는 가게가 있는데 맨날 며칠 섞어갖고 괜찮은 향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들 뭐 비법 알고 싶어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제 프랑스에서 보니까 요거 어떻게 만든지 공개하면 더 사람들이 그거 참고해서 더 나은 향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공개해라. 20년 동안은 더 많이 해줄게. 그러니까 살짝 기분이 지금도 여기저기서 비슷한 거 만들어서 스트레스 받는데 아니 공개하고 20년 동안 대놓고 나만 만들 수 있도록 하자. 20년 동안 돈 착실히 모으면 되지. 그게 특허제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뭔가 신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어차피 금방 카피할 거 그냥 특허 내놓고 독점 받는 걸로 하자. 그래서 좋은 기술들은 다 특허청에 특허 출원되고 그러면 특허청에서 다 공개를 시켜요. 그래서 모든 좋은 기술들은 특허청 키프리스에 가면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특허청 키프리스에는 우리나라 특허 제도가 1900년 초반부터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900년도, 1910년도 그때부터 이루어졌는데 그 1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특허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 특허 키프리스를 보시면 그간의 기술의 변동 추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양이 나와요. 그리고 최근의 기술의 추이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특허청 키프리스만 보면은 빅데이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먼저 돈이 되느냐 측면에서 이 특허청 키프리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드는 거 참 좋아해요. 제가 어떤 신기술을 이용해서 비즈니스하는 것 저는 금맥을 캐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금맥을 캐는 거라고 보는데 제가 생뚱하게 제주도를 가가지고 제주도 산소를 팔 수도 있어요. 거기는 무주공사를 하면서 와 혹시 금나무를 파보자. 근데 30년 파도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들이 이미 파고 있는 데 가서 파면 돼요. 거기는 금이 나오니까. 대신에 두 군데의 금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판지가 100년이 되고 하나는 최근에 10년 내 개발된데 어떤 데 가시겠어요? 당연히 최근에 개발된 데 가셔야죠. 100년 동안 판 데는 팔 만큼 팠어요. 이제 없어요. 볼펜 특허가 그런 겁니다. 내가 개발한 게 볼펜에 관한 특허다. 볼펜에 관한 건 인류가 100년 전, 200년 전부터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 흔한 말로 거기는 지옥이 된 겁니다. 기술 경쟁을 하다 보니까 레보루션이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볼펜 개발해도 거기서는 진짜 피 흘리게 내가 특허 받아봐야 해갖고 인정도 못 받아요. 그런데 마치 최근 10년 안에 만들어진 금맥이 있어요. 거기는 나름 아직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가면 팔 때가 파도 계속 팔 때가 나와요. 그게 바로 요즘 온라인 비즈니스가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게 과연 100년 된 금액인지 10년 된 금액인지 알려면 키프리스가 그 관련된 것들 조사해 보시면 알아요. 이 관련된 특허들이 일반적으로 몇십 년 동안 출원이 됐고 또 얼마나 많은 특허가 있는지를 보시면 아 내가 정말 볼펜 특허 내가 하면 좋은 아이디어 나왔다. 볼펜 검색하면 수십만 건 나온다.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돈이 안 돼요.
그렇게 검증하실 수 있고, 뭐 뭐였지?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거 좀 획기적인 게 뭐였죠?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최근에 오픈하기 시작된 온라인 비즈니스 보안 특허 이런 것들 하시면 최근에 굉장히 많은 특허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넓은 특허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건 결국 충분히 아직 시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성이 있다는 얘기고 예, 돈이 되는가라는 면에서 경쟁이 덜 치열한 곳을 가야지 블루오션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한 문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돈이 되는가, 해결 목적에 관한 일반적인 키워드를 검색해서 확인하시라는 방법론인데요. 혹시 이 자료는 나중에 공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키워드, 볼펜 검색, 일반 검색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나 수량 그리고 연도별 추이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내가 독점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건데, 내가 딱 이제 꼬갱이 들고 내가 금쾌하자고 섰어요. 여기는 이제 10년밖에 안 된 광산이어서 파면 운만 좋으면 내일 모레도 금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캐는데 누군가 와서 그래요. 그거 거기는 우리 공적이라가지고 그 금캐면 우리 다 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 곳이야. 그러면 내가 헛짓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 없는 땅을 찾아서 내가 꽃갱이질을 해서 다 내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누군가가 이미 여기를 차지하고 있어서 내가 들어가고 독점할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입니다. 이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내 구체적인 아이디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해결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걸 키워드를 이용해서 활용하며 나하고 비슷한 솔루션을 가진 특허들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경쟁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제가 한 문장을 정리했죠? 해결 목적은 무엇이냐? 돈이 되는 것을 파악하는 부분이고, 해결 방법은 독점이 되느냐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해결 목적에 관한 키워드를 갖고 검색을 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특허들이 검색한지 대략적인 걸 통해서 시장성 있다를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구체적인 해결 방법, 김기사 같은 경우는 벌집이겠죠? 벌집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색을 했을 때 나하고 비슷한 것이 특히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검색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키프리스를 통해서 대략적인 어떤 시장성과 나의 독점 가능성 모두 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좀 이 부분은 좀 깊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시장성에 관한 부분은 이제 별로 좀 하겠습니다. 내 아이디어가 유사한 게 특허 키프리스에 공개된 게 있느냐 이 관점입니다. 나중에 이제 특허 검색에 관한 부분을 가게 되면 항상 이 검색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앞에 돈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하지도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변리사들은 이게 돈이 되는가라는 부분은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특허가 등록이 될 수 있는가 이 수단에 관한 것들만 하다 보니까 특허 검색 강의도 전다가 나와 똑같은 특허가 있느냐 이것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전에 일반적으로 이쪽에서 관련된 특허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그걸 통해서 시장성도 검증하시는 걸 말씀드렸고, 이제 조금 더 특화해서 내 아이디어와 똑같은 것이 있느냐 또는 내 권리의 나만의 영역을 어떻게 한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독점 영역을 견고하게 차지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점검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입니다. 모든 좋은 아이디어들은 특징이 제가 아까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고 했지만 그 한 문장이 전부 있지는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라고 해서 또 부수적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또 해결을 합니다. 또 이런 데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식으로 특징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게 내가 원한다고 첫 번째 큰 특징부터 특허가 될 것이다
장난할 수 없어요. 그런 걸 확인하는 게 바로 키프리스에서 똑같은 특허가 있는지를 검색하는 겁니다. 레드오션이 뭔가 누가 강하게 등록을 받아가지고 발급이 안 되는 지뢰밭이 있는지, 또는 이미 알려져 있어서 내가 독점할 수 없는 것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특허라고 할게요.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좋은 아이디어 내서 야, 난 이거 정말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해결하고 싶어하는 목적이고 이거는 나는 좋은 수단을 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다 독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검색했더니 이미 누군가가 그거를 냈어요. 비슷하게. 그럼 내가 가질 수 없잖아요. 어떻게 되죠? 접어야죠. 근데 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보통 좋은 아이디어들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기사의 경우에는 나의 상대적인 그 위치를 중심으로 상대적인 거리와 방위로 벌집 모양으로 배열한다. 이게 기본적인 특징인데, 또 이때 알려진 검색수 어느 정도에 맞추고 자동으로 삽입시켜서 기왕에 내가 가다가 배고프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도 특징이 들어있고요. 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 전부 다가 하나하나 다 비슷한 게 있는지 검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진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빼고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그나마 내가 매력 있고 괜찮은 것들을 추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도식으로 표현한 것인데, 나의 아이디어에서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 4 이렇게 좋은 특징들이 있다라고 먼저 상정을 해야 되고요. 이들 하나하나가 다 발명이고 아이디어고 특허입니다. 그 중에서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서 이미 알려진 게 있다면 지워나가요. 지워나가고 남아있는 것들 위중에서 남아있는 것들 위주에서 그나마 경쟁력 있고 매력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경쟁력으로 남겨둬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너무 미세한 특징이고 그거 갖고는 내가 시장 독점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는 정리해 놨습니다. 이때 큰 특징을 빼고 나머지 특징을 갖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가를 체크하는 답도 질문도 세 가지입니다. 크나큰 고통 불만을 해결하는 것이냐, 아니면 더 나은 효율을 가져오는 것이냐, 아니면 기대 못했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냐.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그 특징은 괜찮은 특징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원점에서 다시 접근을 하던가 아니면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특징을 새로 재현을 해야 돼요.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고깃집 가시면 이거 많이들 보실 겁니다. 고깃집 후드 나옵니다. 천장형 후드라고도 하고요. 이거 원래 어떤 큰 회사가 있었어요. 많이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특허를 처음 아이디어를 내는 곳은 후발주자입니다. 기존에는 뭐 어떤 식인지 천장에서 이걸 내려오는데, 이 회사가 처음에는 주름관을 통해 가지고 밑에 이어지고 와이어가 연결된 이 상태에 대해서 저한테 특허를 요청을 주셨어요. 선행 기술가 있다는 것도 좀 빼놓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빼고 없었다라는 전제에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 후드는 이 가운데 부분에서부터 와이어가 쭉 올라가서 천장에 태엽이 감겨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 태엽이 감는 힘이 이 전체 무게를 지탱을 합니다. 올리면 태엽이 감긴 상태로 가만히 있고, 내리면 태엽이 풀린 상태로 가만히 있어요. 이 사장님이 요거 출원하겠다고 저한테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딱 보면 괜찮아요. 그거는 원래는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어떤 불판에 서 있는 연기를 잘 빨아들이기 위해서 불판 가까이 후드를 내려서 내리는데, 테이블 통해서 무게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거였거든요. 고기 테이블에 여기 다 빨아들이니까 우와 끝장난다, 좋아요. 그리고 태엽으로 이렇게 한다, 야 독특해요, 좋아요 했는데, 앞에서 알고 봤더니 이게 이미 알려진 기술인 거예요. 이미 심지어 더 크게
이걸 사업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하나로 비밀지라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사장님, 우리는 지금 상태에서 알고 봤더니 우리가 독점할 수 없어요. 시장성은 괜찮은데 독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지? 원점에서 다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 대해서 숙제를 던졌습니다. 여기서 혹시 큰 불만, 불편함은 없는가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한참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현장에서 보다 보니까 찾았습니다. 이 불편이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 위쪽이 쭉 올라가면은 그 천장이 붙은 부분에 보이신지 모르겠네요. 요 몸통 안에 태엽이 있었는데 이 태엽이 뭐셨냐면 골치 같은 거예요. 태엽이 내려왔다고 와이어 끊었다고 천장에서 다 나사 풀려가고 뜯어내갖고 이거 태엽 고치고 그러면 그동안 장사 못하니까 이게 AS가 너무 불편하더라는 거죠. 아, 이게 지금 뭐 연기 잘 빨아들인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불편을 찾은 거죠. 아, 이게 한번 고장나면 골치 아프구나. 그래서 그거를 쉽게 해보자. 그거를 쉽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답이 요겁니다. 이 옆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 까만 부분이 태엽이에요. 태엽을 케이스에 만들어서 따로 유통을 시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장났다. 그러면 요거 옆에서 나사 풀려서 빼내고 고장난 거 빼내고 새로운 거 끼워 넣으면 수리가 끝나는 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세상 히트를 친 거예요. 정말 이때까지 인지하지 못했던 치명적인 이런 문제, 단점, 불편함을 해결한 거에 의해서 이 시장을 정말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국내 1위 업체가 됐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잡아먹었고, 네, 이 회사에서 내부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 특허가 아깝게도 이제 죽었어요. 죽을 게 아니었는데 특허가 무효돼서 그 1위 업체라고 했던 선도업체라고 했던 데서도 이걸 똑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 고깃집 가시면 요거 있나 없나 보세요. 까만 렉 꽂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특허 기술이고, 그리고 이 하나로 BMG 또는 HB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업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처음 보통의 이제 스타트업 하시고 뭐 특허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가 처음에 내걸었던 그런 특징들이 특허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60% 정도는 원래 큰 특징에서 후퇴를 해야 돼요. 원래 의도했던 큰 특징은 이거 특허 안 되느냐. 근데 이런 부분들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독점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이 정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내가 이 시장을 강하게 독점할 수 있는가. 선택을 만약에 없다 싶으면 이렇게 새로 만드셔야 됩니다. 새로운 숙제 던지고. 이게 필수적으로 이 비즈니스 하시면서 거치셔야 되는 과정이에요. 이 시행착오는. 근데 그러면 내가 새로운 숙제를 던졌을 때 숙제를 던지는 건 쉬워요. 말씀드렸듯이 계속 불편함을 찾으면 돼요. 계속 검토해보고 또 시연을 해보고 해서 이거 사용하면서 제조하면서 문제가 없을까? 그래서 문제가 있겠다 싶은 부분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 인데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물론 뭐 엔지니어 성향을 가지고 똑똑한 사람 이제 친하게 지내면 어느 정도 쉽게 만들어지거든요. 쉬운 방법은 그겁니다. 다른 기술에서 다른 제품에서 괜찮은 원리를 차용하면 돼요. 원리를 차용하는 건데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은 결국 나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원리는 있으면 그 원리를 사용하는 다른 영역에서 그 제품을 그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되는데요. 요거 만들어 보시죠. 이거를 만약에 제가 상담을 한다고 해볼게요. 택배가 보편화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택배 기사분이 저한테 찾아오셨습니다. 택배를 나누는데 아무래도 이제 구루마만 하면은 구루마를 어떻게 차에다 싣고 내리고 하는데 손잡이 저기 기울지 않는 게 영 거슬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발로 밟으면 손잡이가 꺾이는 이런 식으로 특허를 등록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거 과연 정말로 위대하게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일까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 트롤리
입장에서는 정말로 새롭게 개발한 게 맞아요. 하지만 저 원리는 원래 옛날에 이제 밥상 있잖아요. 옛날 식탁 말고 밥상 쓸 때는 밥상 밑에 다리 꺾어 올리는 그 원리랑 똑같습니다. 분야가 똑같은 데서 가져오면 모방인데 그럼 특허가 안 되는데 분야가 조금이라도 다른 데에서 원리를 갖고 오면 이거는 창조적인 인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특허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가 뭔가 없을까를 할 때는 내 거 말고 똑같지는 않지만 약간 다른 그런 기술 분야를 유심히 보시고 거기서 괜찮은 거 없나 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거 갖고 오시면 그게 특허거리가 됩니다. 그렇게들 보통 많이 기술 개발들 하세요. 정말 이거는 뭐 하시는 분이었더라? 어떤 분이 이게 아마 이분도 택배 하시는 분인가 그랬을 거예요. 바깥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그때 이어셋, 무선 이어셋을 끼고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전화가 와서 받으면 이 마이크가 귀에 붙어 있으니까 이 전화 품질이 떨어진다고. 근데 지금 무선 이어폰 쓰셔도 보통 많이들 겪으실 거예요. 이어폰 여기 있으면 전화 통화를 내는데 시끄러운 데 있으면 통화 어렵잖아요. 이분이 그 전화 통화는 업무상 계속 해야 되니까 이 마이크가 통화할 때는 좀 입 가까이 오면 좋겠다. 그래서 마이크가 좀 길이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걸 특허를 받고 싶다고 저한테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건 모르겠대요. 똑똑한 변리사님이 나와서 해주시래요. 근데 제가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숙제를 제가 드렸어요. 생활 주변에서 길이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거 그냥 리스트만 갖고 오시라고. 원리는 생각하지 마시고 리스트만 갖고 오시라고 했더니 이렇게 19가지 가져오셨어요. 립스틱, 카메라 렌즈, 실리콘총, 폴라포 아이스크림, 국기 계량대, 자동차 안테나, 비대 노즐, 모나미 볼펜, 전동 분쇄기, 자동차 창문, 엘리베이터, 주자, 에스컬레이터, 지게차, 견인차, 레카, 사기차, 컴퓨터 CD롬, 두더지 게임, 활용화사. 이 원리는 참 다양합니다. 뭐 유압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많은데 나사 원리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한데 저는 원리 다 알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 모나미 볼펜이 이런 원리로 된 건데 여기 맞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스케치해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식으로 구성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생각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맞아요. 누구 생각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특허 등록됐어요. 그리고 기술 이전도 됐고. 그래서 일단은 내가 돌파구가 필요하다. 내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독점이 안 된다. 그러면 새로운 숙제 던지셔야 돼요. 여기 심각하게 불편함이 없는가? 그리고 새로운 불편함을 찾았다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가? 그러면 그런 비슷한 불편을 겪을 만한 인근의 다른 기술에서 어떻게 쉽게 해결한 사례를 찾으시고 그 원리 그대로 차용하시면 쉽게 새로운 어떤 나의 독점 영역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무한 루프를 저는 돌린다고 하는데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서 정말 큰 특징이 있고 이거를 실수 모델을 만들 때 그 세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요. 불편함이 없는가, 또는 더 나은 효과를 가져올 방법은 없는가,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장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계속 질문을 던지면 계속 모양새를 만들어 가거든요. 이거는 어디 커피숍 가면 있던데. 뭐죠? 투썸 플레이스가 이거 쓰고 있을 거예요. 보통 테이크아웃 커피숍 가면 종이컵 쌓아놓잖아요. 여차하면 넘어지잖아요. 이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자꾸 일하다가 커피 하려고 하는데 이 뽑는 것도 어려운데 넘어가고 불편해요. 이거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면 거치대를 만들어서 종이컵을 거치대에다 쌓자. 좋은 아이디어죠. 그래서 거치대를 만들어요. 일단 컵이 넘어지지 않고 거치대를 만들어요. 근데 그러면 좋아요. 넘어가는 문제점은 해결했는데 이게 기왕이면 조금 더 효율 좋게 할 수는 없을까? 기울이자. 경사각도를 줘서 기울이자. 그러면 컵이 사선은 날아오니까 뽑기도 쉽다. 거기까지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자. 그러자니 빼내는데 이 거치대 안쪽으로 이제 종이컵이 들어가면 이게 빼내는 게 어렵더라. 또 불편함이 생겼죠. 옆에다 홈파서 손가락 집어넣어서 또 가자. 좋다. 그러면 기왕에 홈 담김에 여기다가 눈금을 넣자. 그래서
더 직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예상못했던 장점까지 이렇게 해서 이 제품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특화도 됐고 이런 식으로 세 가지만 계속 던지시면 더 계속적으로 좋은 독점의 기회가 갖게 됩니다. 자, 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처음에는 나는 이거는 무엇을 하기 위한 목적의 아이디어야. 이거는 이런 식으로 구현돼. 라고 시작을 했지만 이게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좀 더 독점이 가능한 영역으로 구체화되고 산이 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뭘 하셔야 되냐면 한 페이지로 된, 처음에는 한 문장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한 페이지로 된 문서로 만들면 좋습니다. 누구와 얘기를 하더라도 이 한 문장으로 한 페이지로 하기 좋은데 우리 이때까지 이게 다 했던 거예요. 뭘 하기 위한 거냐? 이건 이걸 하기 위한 거. 그러면 불편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이렇게 불편했다. 그래서 난 이걸 해결하려고 이런 거를 기술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꾸며진 것이다. 그러면은 이 한 페이지만 가지고서도 다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은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좀 중간 과정을 저희가 강의 과정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PPT를 하기 그렇고요. 그래서 네 가지 순서를 정리를 하시면은 아까의 한 문장의 확장판입니다. 나는 정말 이게 불편한 것 같더라.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경험을 공유를 시키고 예전에는 이런 불편함을 이런 식으로 해결했는데 미련해지셨어. 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게 있어야지 내가 우월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배경 기술로 예전엔 이렇게 했는데 좀 별로 안 좋았어.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 오, 괜찮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랬더니 불편함이 사라지면 당연하고 이렇게 독특한 효과까지 생겼어. 이렇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논리적으로 이 아이디어는 정말 좋구나라고 공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오는 길에도 제가 작년에 특허 출판 도와드린 분께서 여성 발명 경쟁 대회를 나가신다고 저한테 PT 자료를 좀 보내보셨어요. 그래서 봐주세요 하는데 임팩트가 좀 약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매번 내용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과 해결 수단, 해결 효과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임팩트는 이게 뭐가 불편한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페이지, 많지도 않아요. 이렇게 한 페이지만 정리를 하면 이제 나중에 변리사 상담하실 때도 유리하고 또 나중에 투자자들한테 내 것은 무엇이다. 엘리베이터 스피치 한 줄 갖고 투자자를 만날 수는 없잖아요. 투자 상담할 때도 유리하고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다. 까지가 제 강의고요. 이거는 그겁니다. 제가 강의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말씀드리자면 무엇보다 특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변리사를 말 믿지 마세요. 변리사 좋은 특허입니다. 무조건 그거는 변리사 시각에서 특허가 등록된다는 전제에서 하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돈이 되느냐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알아요. 내가 실제로 돈이 되는가를 먼저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독점이 가는 거를 변리사로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독점이 안 된다 싶으면 다시 이거를 후퇴를 해서 초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또 이걸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렇게 독점된 것으로 내가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내가 돈이 되는 아이디어에서 독점이 되겠다 싶으면 그걸 가지고 스타트업을 가셔야지 후발주자도 있고 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돈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가장 큰 주제로 던지면서 오늘 제가 드린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스타트업의 어쨌든 모든 성공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